자, 그럼 여기서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 공군소장이시고요.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장 신보연 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신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그 사고 소식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7시 35분에 인도네시아를 출발한 에어버스 항공기가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42분 만에 이제 교신이 끊기면서 현재까지 통신이 두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사고가 이착륙 때 한 70%가 발생하고 나머지가 30%라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30%에 해당되는 사고가 될 것 같아요. 순항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까지 보시기에 사고 상황은 어떤 거였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래 사고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본 사고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 지역이 12월, 1월이 우기 지역으로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예. 이럴 때는 특히 항로상에서 구름중을 비행하는 데는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여름에 저희들 내우라고 할 수 있죠. 예. 내우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또 바로 그 교신이 끊기기 전에 기장이 고도 32,000피트에서 38,000피트로 6,000피트로 올리겠다고 하고 나서 바로 교신이 끊어진 거로 현재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럴 예. 경우에는 보통 내우가 그러니까 여름에 저희도 시커먼 구름 있지 않습니까? 소나기 구름. 예. 그걸 내우라고 하는데 대개 18,000에서 24,000피트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예. 근데 3만 피트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2,000피트에서 38,000피트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는 엄청난 크기의 내우 속으로 비행기가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 속에서 천둥 번개가 또 그 지역에서 심했다는 그런 기상 예보를 기상 그 보고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번개 같은 벼락이죠, 그러니까 예. 공중에서 벼락 같은 것에 대해서 컴플리트 엘렉트리컬 페일리어, 그러니까 전기 고장을 일으켜서 발생된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악천후로 인한 기체 결함, 기체 고장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이제 무게를 두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이제 고도를 10km에서 12km로 이제 상승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상승시키겠다는 내용이 마지막 교신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판단이 조금 늦었거나 이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조종사의 그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고는 전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중에서 항공기가 운중 비행을 할 때는 그 구름 속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우들이 형성된 지역에는 수직 기류들이 엄청나게 센 기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속에 예.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중에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갑자기 그런 그 내우가 형성된 지역에서 항공기가 들어갔을 적에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라서 그건 아무리 조종 미숙이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예. 않습니다. 지금 그 내우 당시 사고 당시에 현재는 이제 그 폭풍우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있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네. 높은 곳에서도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합니까? 기상 상황이라는 게 그 10km, 12km의 상공의 그 기상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36,000피트까지를 그 이상은 성층권이라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이상까지도 발달할 정도의 내우면은 엄청난 크기의 내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종사로서 전에 그 대구 지역에서 한번 내우르 속에 전투기 조종을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 순간적이었고 엄청난 그 수직 그 기류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속도계나 고도계 같은 것들이 이 정확하게 지시를 저는 않고 상당히 아주 항공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튀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 직접 경험을 해봐서 그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36,000피트 이상, 성층권 이상까지 발생할 정도의 뇌우라면 엄청난 크기의 뇌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도 엄청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전혀 거의 통계학적으로 잘 일어날 수 없는, 왜냐면 항공기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전하고 어떻게 타고 다니냐 할 정도로 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항공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는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아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기상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오늘 사고가 난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가 났는데 이게 말레이시아 국적 여객기고 올해 3월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이제 인도양 남부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가다가 추락했는데 아직까지 잔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추락 지점도 이제 유사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12시간, 14시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잔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서 비슷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아예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좁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레이더가 항로상에 전부 레이더로서 우리는 잡고 있고,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그 지역에는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고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연관성을 짓는 거는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만 더 키울 뿐이 아니냐. 저는 예. 그래서 이번 사고의 경우는 지난번과는 좀 틀리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발생한 사고라고 저는 그렇게 국한 짓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현지도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수색이 지금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중단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내일쯤에는 수색 작업에 어떤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또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또 수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바다에 추락을 했다면은 근데 이번의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정도라는 것은. 그래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하나도 못 찾지는 무슨 흔적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에어 아시아에는 이제 오늘 사고가 난 에어버스사의 A320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A320이요. 예. 320으로 돼. 예, A320. 예. 이게 어떤 기종입니까? 노후된 기종은 아닐까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에어버스사에서 보잉의 727, 737에 버금가는 대응해서 개발된 그러니까 1984년도에 초도 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되면 한 30년 정도 된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성숙된 단계, 그러니까 완숙된 단계의 비행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어떤 비행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지금 사고가 난 에어아시아,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도 정비 등의 문제는 없었을지 하는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제가 공군에서 사고 조사를 하는 동안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모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추론을 한다면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도 다 사고조사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땐 그렇게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씀이죠.
예. 신 소장님,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가 이제 아주 그 확률적으로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낮은 확률의 그 아주 최악의 기상 그 조건, 악천후 속에 비행기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이 첨단 비행기가 말이죠. 예. 악천후에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70년대 초에 광주에서 전투기가 공중에서 그 내호를 들어가 가지고 벼락을 맞았다고 하죠. 벼락을 전부 방전이 된 상태에서 조종사는 안전하게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항공기의 전 통신 계통은 전부 아웃돼서 통신도 두절됐었는데 그때 예. 그 항공기 엔진은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귀환은 했는데 그때 같으면은 그러니까 중사고는 나진 않았죠. 조종사가 능력 있는 조종사라서 안전하게 내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직접 그걸 본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는 일단은 현재 평균적인 일상적인 기상 여건에서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검증이 된 항공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우 발생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이번에 그 기상으로 인해서 그래 제가 추측한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런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뭐 요 사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한번 실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대로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최악의 어떤 그 악천후를 만난 게 아닌가 이제 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역 공군소장을 지내신 신보현 건국대학교 무기체계 연구소장이셨습니다. 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